드러나는 흔적, 양다리의 그림자. 두 명의 남자와 동시에 연애하는 여자. 그리고 그 사실을 모르고 있던 바보 같은 남자가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저였죠. 2년간의 연애가 하루아침에 무너져 내렸던 그 순간, 제가 발견한 충격적인 진실을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이 모든 것이 실제로 일어난 일입니다. 밤늦은 귀가 수상한 흔적. 30대 직장인인 저에게 수지는 완벽한 연인이었습니다. 회사 동료로 만나 연인으로 발전한 우리는 결혼까지 생각하고 있었죠. 하지만 모든 것은 3개월 전부터 조금씩 이상해지기 시작했어요. 처음 이상함을 느낀 건 수진의 귀가 시간이었습니다. 평소 6시면 퇴근해서 7시쯤 집에 도착하던 수진이 밤 10시, 11시에 들어오는 일이 잦아졌어요. 오늘도 야근이었어? 제가 물으면 수진은 피곤한 표정으로 응, 프로젝트가 바빠서라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뭔가 달랐어요. 야근을 했다기에는 너무 생기가 넘쳤거든요. 어느 날 밤 수진이 11시 30분에 들어왔을 때였어요. 현관에서 신발을 벗는 수진을 보니 뭔가 이상했습니다. 평소 단정했던 머리가 살짝 흐트러져 있었고 립스틱이 거의 지워진 상태였어요. 오늘 뭐 했어? 회사에서 회식이 있었어. 부장님이 갑자기 회식하자고 해서. 회식? 그럼 왜 미리 말 안 했어? 갑작스럽게 정해진 거야. 수진의 옷에서는 낯선 향수 냄새가 났어요. 남자 향수였습니다. 회식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진한 냄새였죠. 향수 냄새가 나는데? 아, 옆자리 과장님이 향수를 많이 뿌려서 옮겨 붙었나 봐. 그럴듯한 설명이었지만 뭔가 석연치 않았어요. 그리고 수진의 가방에서 영수증이 하나 떨어졌는데 고급 와인바의 것이었습니다. 회사 회식치고는 너무 비싼 곳이었어요. 이 영수증은 뭐야? 아, 그건 부장님이 특별히 좋은 곳으로 데려가 주셨어. 하지만 영수증을 자세히 보니 이상한 점이 있었어요. 주문 내역이 2인분이었거든요. 회식이라면 더 많은 사람분이어야 정상이죠. 며칠 후에도 비슷한 일이 반복되었어요. 늦은 귀가, 흐트러진 외모, 낯선 향수 냄새. 그리고 항상 그럴듯한 핑계들. 점점 의심이 커져갔습니다. 가장 결정적이었던 건 수진의 목에 있던 자국이었어요. 어느 날 아침 수진이 샤워를 하러 가는 모습을 보니 목 옆쪽에 빨간 자국이 있었어요. 목에 뭐가 있어? 어디? 수진이 거울을 보더니 당황하며 어제 모기에 물렸나 봐라고 했어요. 하지만 그건 모기 물린 자국이 아니었습니다. 누가 봐도 키스마크였어요. 11월인데 모기가 어디 있겠어요. 메시지를 몰래 확인한 순간 의심이 커진 저는 결국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하게 되었어요. 수진의 휴대폰을 몰래 보기로 한 거죠. 기회는 며칠 후에 왔습니다. 수진이 샤워하러 가면서 휴대폰을 침실에 두고 갔어요. 평소 같으면 가져갔을 텐데 그날은 깜빡했나 봐요. 심장이 두근거렸지만 진실을 알아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수진의 휴대폰 비밀번호는 우리 사귄 날짜였거든요. 화면을 켜자 카카오톡 메시지들이 보였어요. 대부분은 평범한 내용이었지만 한 대화방이 눈에 띄었습니다. 재훈 오빠라는 이름이었어요. 재훈? 수진이 말한 적 없는 이름이었어요. 메시지 내용을 보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어제 정말 좋았어. 다음에는 더 좋은 곳으로 가자. 나도. 너와 함께 있으면 시간 가는 줄 모르겠어. 민수한테 들키지 않게 조심해야지. 걱정 마. 내가 잘 처리할게. 민수. 그건 제 이름이었어요. 수진이 다른 남자와 저 몰래 만나고 있었던 거였죠. 더 위로 올려서 메시지들을 확인했어요. 3개월 전부터 시작된 대화였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안부 인사였는데 점점 친밀해지더니 결국 연인 같은 대화로 발전했어요. 오늘 입은 원피스 정말 예뻤어. 너를 위해 특별히 골랐거든. 내 여자친구는 역시 센스가 좋아. 여자친구라는 말에 정말 충격받았어요. 수진이 그 남자에게는 자신을 여자친구라고 소개하고 있었던 거예요.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사진들이었어요. 둘이 함께 찍은 사진들이 잔뜩 있었거든요. 고급 레스토랑에서 호텔 로비에서 드라이브하면서 완전히 연인 사진들이었어요. 그 중에서도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침대에서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둘 다 옷을 제대로 입지 않은 상태로 뒤엉켜 있었어요. 더 이상 볼 수 없었습니다. 샤워실에서 물소리가 들렸어요. 급하게 휴대폰을 원래 자리에 두고 아무렇지 않은 척 앉아 있었죠. 하지만 머릿속은 완전히 혼란 상태였어요. 수진이 샤워를 마치고 나왔을 때 평소와 똑같이 밝은 표정으로 뭐해? 하고 물었어요. 그 순간 정말 화가 났어요. 어떻게 이렇게 태어날 수 있을까요? 또 다른 남자의 이름 발견. 재혼에 대한 충격이 가시지 않았는데 며칠 후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수진과 함께 카페에 앉아 있던 중 수진의 휴대폰으로 전화가 왔어요. 성민이라는 이름이었습니다. 누구야? 제가 물어보자 수진은 당황하며 아, 회사 동료야라고 답했어요. 하지만 전화를 받는 수진의 목소리는 회사 동료에게 하는 것 같지 않았어요. 응, 오빠. 지금은 좀. 네, 알겠어요. 나중에 연락드릴게요. 오빠? 회사 동료를 오빠라고 부르나요? 그리고 목소리도 평소보다 한없이 부드러웠어요. 회사 동료를 오빠라고 불러? 아, 나이가 많아서 그냥 오빠라고 부르는 거야. 석연치 않았지만 그냥 넘어갔어요. 하지만 며칠 후 또 다른 기회가 생겼습니다. 수진이 화장실에 간 사이 테이블 위에 있던 수진의 휴대폰에 메시지가 왔어요. 화면이 켜지면서 메시지 내용의 일부가 보였는데 오늘 밤에 만날 수 있어? 보고 싶어. 라는 내용이었어요. 발신자는 성민 오빠였습니다. 이제 확신이 들었어요. 재훈뿐만 아니라 성민이라는 남자도 있었던 거예요. 수진이 양다리를 걸치고 있었던 거죠. 그날 밤 집에서 수진에게 물어봤어요. 성민이라는 사람이 누구야? 수진의 얼굴이 순간적으로 굳었어요. 왜? 왜 갑자기 성민 얘기를 해? 아까 카페에서 전화 왔잖아. 그리고 메시지도 왔더라. 메시지를 봤어? 수진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어요. 우연히 화면이 켜져서 보였어. 오늘 밤에 만날 수 있어라고 하던데 회사 동료가 그런 메시지를 보내. 수진은 한참 동안 말을 하지 못했어요. 그리고는 그냥 친한 선배야. 별 뜻 없이 한 말이야라고 둘러댔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다 알고 있었어요. 재훈과 성민 두 명의 남자와 동시에 만나고 있다는 걸 말이죠. 수진아, 나한테 숨기는 거 없지? 마지막으로 기회를 줘봤어요. 당연하지. 나한테 뭘 숨길 게 있겠어? 수진은 능숙하게 거짓말을 했어요. 그 순간 정말 서글펐어요. 2년 동안 믿어왔던 사람이 이렇게 쉽게 거짓말을 하는 모습을 보니 허탈했거든요. 사진 속 낯선 장소와 미소. 며칠 후 수진의 인스타그램에 이상한 사진이 올라왔어요. 제주도로 보이는 아름다운 풍경 사진이었는데 수진은 저에게 제주도에 간다는 말을 한 적이 없었어요. 언제 제주도 갔어? 물어보니 수진은 회사 워크숍으로 다녀왔어라고 했어요. 하지만 사진을 자세히 보니 이상한 점들이 있었어요. 첫째, 회사 워크숍 치고는 너무 로맨틱한 장소들이었어요. 커플들이 가는 유명한 포토존들이었거든요. 둘째, 사진 속 수진의 표정이 너무 행복해 보였어요. 회사 워크숍이라면 동료들과 함께 있을 텐데 혼자 있는 것처럼 보였어요. 셋째, 사진 몇 장에는 남자 그림자가 희미하게 보였어요. 분명히 누군가와 함께 갔던 거예요. 더 의심스러운 건 수진이 평소에 잘 안 가던 스타일의 옷을 입고 있었어요. 빨간 원피스에 하이힐 그리고 진한 화장. 마치 데이트하러 가는 것 같은 차림이었죠. 워크숍인데 왜 이렇게 예쁘게 차려입었어? 그냥 기념사진도 찍고 해서 좀 신경 써서 입었어. 하지만 가장 결정적인 증거는 따로 있었어요. 사진 배경에 보이는 카페 간판이었거든요. 그 카페는 제가 예전에 조사해 본 적이 있는 곳이었어요. 커플들 사이에서 유명한 로맨틱한 카페였죠. 그리고 그 카페 리뷰를 찾아보니 놀라운 걸 발견했어요. 수진과 같은 날짜에 올라온 리뷰가 있었는데 사진에 수진이 나와 있었어요. 그런데 혼자가 아니라 남자와 함께 있었거든요. 그 남자는 재훈도 성민도 아닌 또 다른 사람이었어요. 키가 크고 잘생긴 남자였는데 수진과 너무 자연스럽게 스킨십을 하고 있었어요. 이제 확실해졌어요. 수진은 저뿐만 아니라 최소 3명의 남자와 동시에 만나고 있었던 거예요. 데이트 약속이 겹쳐버린 진실. 진실을 확인할 결정적인 순간이 왔어요.
그건 수진의 실수로 인한 것이었죠. 토요일 오후 수진과 영화를 보기로 약속했어요. 2시에 강남에서 만나기로 했죠. 그런데 1시 30분쯤 수진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오빠 미안해. 갑자기 집에 응급 상황이 생겨서 오늘 못 만날 것 같아. 무슨 응급 상황? 엄마가 갑자기 아프셔서 병원에 가야 해. 걱정되어서 내가 같이 갈까? 라고 했지만 수진은 괜찮아. 혼자 갈 수 있어 라고 거절했어요. 약속이 취소되어서 집에서 쉬고 있던 중 친구 대연이로부터 전화가 왔어요. 야, 민수야. 너 여친이 수진이 맞지? 응, 왜? 지금 강남에서 봤는데 다른 남자랑 팔짱 끼고 걸어가던데? 그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확실해? 응, 확실해. 수진이 맞아. 그런데 그 남자가 누구야? 너 아니잖아. 어디서 봤어? CGV 강남점 앞에서. 둘이 엄청 친밀해 보이던데? CGV 강남점. 바로 저와 약속했던 곳이었어요. 수진이 저 대신 다른 남자와 영화를 보러 간 거였죠. 혹시 사진 찍었어? 미안, 너무 당황해서 못 찍었어. 그런데 정말 수진이 맞아. 전화를 끊고 바로 수진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하지만 수진은 전화를 받지 않았어요. 몇 번을 걸어도 마찬가지였죠. 저녁 7시쯤 되어서야 수진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오빠 미안해. 병원에서 폰을 꺼놔야 해서 못 받았어. 엄마 어떠셔? 다행히 큰일은 아니었어. 그냥 소화불량이었나 봐. 그런데 대연이가 너를 강남에서 봤다는데? 직격탄을 날렸어요. 수진이 잠시 말을 멈췄어요. 뭔 소리야? CGV 강남점 앞에서 다른 남자랑 팔짱 끼고 있었다는데? 그게 무슨? 수진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수진아, 이제 그만해. 다 알고 있어. 거짓말을 이어가는 여자친구. 하지만 수진은 끝까지 거짓말을 멈추지 않았어요. 오빠 정말 오해야. 그 사람은 삼촌이야. 엄마가 아파서 병원 갈 때 삼촌이 같이 가자고 해서. 삼촌이 20대로 보여? 나이보다 어려 보이시는 분이야. 그럼 왜 팔짱을 꼈어? 팔짱? 그냥 길 건널 때 안전하려고. 말이 안 되는 변명들이었어요. 하지만 수지는 계속 거짓말을 이어갔어요. 다음 날 직접 만나서 이야기하기로 했어요. 카페에서 만난 수지는 여전히 억울하다는 표정을 짓고 있었어요. 오빠 정말 오해인데 왜 날 의심해? 그럼 재훈이는 누구야? 수진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재훈이? 휴대폰에서 봤어. 재훈 오빠라고 저장되어 있던데? 그건 회사 선배야. 회사 선배한테 내 여자친구라는 말을 써? 수지는 더 이상 대답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인정하지 않았죠. 오빠가 내 폰을 몰래 봤다는 게 더 실망이야.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오히려 저를 공격하기 시작했어요. 자신의 잘못은 인정하지 않으면서 제가 휴대폰을 봤다는 것만 문제 삼았죠. 그럼 성민이는 누구야? 성민이도 회사 선배야. 회사에 남자 선배가 얼마나 많아? 원래 남자가 많은 부서거든. 끝까지 거짓말을 고집했어요. 심지어 눈물까지 흘리면서 오빠가 날 믿지 않는다는 게 너무 슬프다고 했죠. 하지만 저는 이미 모든 증거를 가지고 있었어요. 재훈과의 메시지, 성민과의 통화, 제주도 사진, 그리고 대현이의 증언까지. 수진아, 이제 그만해. 더 이상 거짓말하지 마. 거짓말이 아니라니까. 정말 오해라고. 수진은 끝까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제가 의심병이 있다고 자신을 믿지 않는다고 울면서 화를 냈죠. 두 남자 사이에서 갈등하는 모습. 며칠 후 우연한 기회에 수진의 진짜 모습을 목격하게 되었어요. 수진 회사 근처를 지나가던 중 카페 유리창 너머로 수진을 봤어요. 그런데 혼자가 아니라 남자와 함께 앉아 있었죠. 바로 제주도 사진에서 봤던 그 남자였어요. 멀리서 지켜보니 두 사람이 심각하게 대화하고 있었어요. 수진이 눈물을 흘리고 있었고 남자는 그런 수진을 달래고 있었죠. 그런데 갑자기 다른 남자가 카페로 들어왔어요. 재훈이었습니다. 휴대폰 사진에서 본 바로 그 사람이었어요. 순간 카페 안이 아수라장이 되었어요.
재훈이 수진과 그 남자를 보더니 화를 내기 시작했어요. 유리창 너머라 소리는 들리지 않았지만 몸짓만 봐도 격한 다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수진은 두 남자 사이에서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었어요. 이쪽 남자를 달래다가 저쪽 남자를 달래다가 정말 난감한 표정이었죠. 결국 재훈이 화를 내며 카페를 나가버렸어요. 그리고 남은 남자와 수진은 계속 대화를 나누었죠. 그때 깨달았어요. 수진이 저에게만 양다리를 걸친 게 아니라 여러 명의 남자들과 동시에 만나면서 모두를 속이고 있었다는 걸 말이죠. 그리고 이제 그 거짓말들이 하나씩 들통나면서 수진도 감당하기 어려워지고 있는 것 같았어요. 30대 남자의 분노와 혼란. 그날 밤 저는 정말 화가 났어요. 2년 동안 진심으로 사랑했던 사람에게 이렇게 철저히 속았다는 사실이 받아들여지지 않았거든요. 30대가 된 지금까지 이런 배신을 당해본 적이 없었어요. 20대 때의 연애와는 차원이 다른 충격이었죠. 결혼까지 생각했던 사람이었는데 친구들에게 상황을 털어놨어요. 모두들 믿을 수 없다는 반응이었죠. 야, 수진이가 그런 애였어? 평소에 정말 순수해 보였는데. 그러니까 말이야. 나도 완전히 속았어. 몇 명이나 동시에 만나고 있었던 거야? 최소 3명은 확실해. 나 재훈, 그리고 제주도 간 남자까지. 미친. 그럼 성민이도 있으니까 4명? 친구들과 이야기하다 보니 더 화가 났어요. 수진이 얼마나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서 저희들을 속였는지 알 수 있었거든요. 각각 다른 요일에 만나고 다른 장소에서 데이트하고 심지어 각자에게 다른 모습을 보여주면서 정말 소름 끼치도록 완벽한 양다리였어요. 그런데 넌 어떻게 할 거야? 당연히 헤어져야지. 더 이상 못 견디겠어.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아직도 수진을 사랑하고 있었어요. 2년간의 추억이 하루아침에 사라질 수는 없었거든요. 그래서 더 괴로웠어요. 화가 나면서도 그리웠고 미워하면서도 사랑했어요. 30대 남자로서의 자존심은 바닥에 떨어져 있었지만 여전히 수진을 포기할 수 없었던 거죠. 지인들의 수군거림, 소문 번짐. 며칠 후부터 주변 사람들이 이상한 시선으로 저를 바라보기 시작했어요. 소문이 퍼진 거였죠. 직장 동료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민수야, 수진이랑 잘 지내지? 왜요? 아니, 그냥. 괜찮은지 궁금해서. 다른 친구는 더 직접적으로 물어봤어요. 야, 수진이가 다른 남자들과도 만나고 있다는 소문이 있던데 진짜야? 누가 그런 소리 해? 글쎄, 여기저기서 들었는데. 혹시 몰라서 물어보는 거야. 소문이 어디서부터 시작된 건지는 모르겠지만 빠른 속도로 퍼지고 있었어요. 아마도 재훈이나 다른 남자들이 주변에 이야기한 것 같았어요. 가장 창피한 건 수진과 공통으로 아는 사람들이었어요. 대학 동기 모임에서 만난 후배가 귓속말로 형, 수진이 누나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라고 물으면서 의미심장한 표정을 지었거든요. 심지어 수진의 친구들까지도 이상한 시선으로 저를 봤어요. 길에서 수진의 대학 친구 미영이를 우연히 만났는데 오빠 수진이랑 요즘 어때요? 라고 물어보면서 뭔가 알고 있다는 듯한 표정을 지었어요. 왜요? 뭔가 이상한 일이라도 있었어요? 제가 물어보자 미영이는 아니에요. 그냥. 수진이가 요즘 바빠 보여서요라고 둘러댔어요. 하지만 그 눈빛에서 모든 걸 읽을 수 있었어요. 이미 수진의 친구들도 다 알고 있었던 거죠.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회사 후배 지훈이의 말이었어요. 선배, 수진 누나 인스타 봤어요? 왜? 최근에 올린 사진들 보니까 계속 다른 남자들이랑 나오던데요. 선배 아닌 것 같은데. 지훈이가 보여준 수진의 인스타그램을 보니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제가 모르는 사이에 올라온 사진들이 잔뜩 있었거든요. 재훈, 성민, 그리고 제주도 남자와 찍은 사진들이 각각 다른 날짜에 올라와 있었어요. 이 사진들 언제 찍힌 거야? 글쎄요, 날짜로 보면 지난 3개월 동안인 것 같은데. 3개월. 바로 수진이 이상해지기 시작한 시점이었어요. 그동안 수진은 저와 만나는 날 외에는 계속 다른 남자들과 만나고 있었던 거였죠.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점점 부담스러워졌어요. 동정하는 눈빛, 호기심 어린 시선, 그리고 뒤에서 수군거리는 소리들. 모든 게 스트레스였어요. 불신의 벽, 갈등이 깊어짐.
이제 더 이상 수진을 믿을 수 없었어요. 모든 말이 거짓말로 들렸거든요. 오빠, 오늘 회사 야근해야 해서 못 만날 것 같아. 수진이 전화로 말했을 때 저는 더 이상 믿지 않았어요. 정말로? 응, 정말이야. 프로젝트 마감이 내일이라서. 하지만 저는 이미 수진의 패턴을 알고 있었어요. 야근한다고 할 때는 보통 다른 남자와 만나는 날이었거든요. 몇 시간 후 친구를 통해 확인해 봤어요. 수진이 강남의 고급 레스토랑에서 남자와 식사하고 있다는 제보가 들어왔거든요. 이제 정말 끝이야. 혼자 중얼거렸어요. 다음 날 수진과 만났을 때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어제 야근 어땠어? 힘들었어. 새벽 2시까지 했거든. 거짓말 그만해. 뭐가 거짓말이야? 어제 강남에서 남자랑 식사한 거 다 봤어. 수진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게 뭔? 이제 변명도 지쳤어. 그냥 솔직하게 말해. 수진은 한참을 말하지 못했어요. 그리고는 결국 미안해라고 작게 중얼거렸어요. 미안하다고? 그게 다야? 나도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어. 모르겠다고? 3개월 동안 계획적으로 여러 명의 남자와 만나놓고 모르겠다고. 수진이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그 눈물에 속지 않았어요. 왜 그랬어? 내가 뭘 잘못했길래? 오빠 잘못이 아니야. 그럼 뭐 때문이야? 2년 동안 부족한 게 있었어? 수지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그냥 계속 울기만 했죠. 다른 남자들한테는 뭐라고 했어? 나 얘기도 했어? 네. 답해봐. 재훈이한테는 뭐라고 했어? 오빠 얘기. 안 했어. 성민이한테도? 수진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순간 정말 허탈했어요. 저만 바보였던 거였죠. 결말을 향해 다가가는 긴장감. 이제 결정을 내려야 할 때가 왔어요. 더 이상 이런 관계를 지속할 수는 없었거든요. 수진아, 마지막으로 묻겠어. 나를 사랑해? 진심을 담아 물어봤어요. 수진은 한참을 고민하더니 사랑해. 하지만, 라고 말했어요. 하지만 확신이 서지 않아. 내가 누구를 진짜 사랑하는지. 그 말이 마지막 일격이었어요. 2년 동안 사랑했다고 생각했는데 수진에게는 저도 그냥 선택지 중 하나였던 거였죠. 알겠어. 이제 결정했어. 뭘? 우리 이제 끝내자. 오빠. 더 이상은 못하겠어. 이렇게 살 수는 없어. 수진이 잡으려고 했지만 저는 돌아섰어요. 더 이상 머뭇거릴 이유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며칠 후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어요. 재훈이 저에게 연락을 한 거였어요. 혹시 민수 씨 맞나요? 모르는 번호에서 온 전화였어요. 네, 맞는데요. 저는 재훈이라고 합니다. 수진이 얘기로. 재훈의 제안은 의외였어요. 만나서 이야기하자는 거였죠. 우리 둘 다 속은 것 같은데 한번 만나서 정리하면 어떨까요? 호기심이 생겼어요. 재훈은 어떤 사람일까? 그리고 그도 나처럼 속았을까? 결국 재훈과 만나게 되었어요. 놀랍게도 그도 저와 비슷한 상황이었어요. 저도 수진이가 저만 만나는 줄 알았어요. 3개월 전부터 사귀기 시작했거든요. 3개월 전이면 저희가 사귄 지 1년 9개월째였을 때네요. 네. 그런데 며칠 전에 알게 됐어요. 수진이가 여러 명과 동시에 만나고 있다는 걸. 재훈도 저와 똑같은 방식으로 속았던 거였어요. 같은 핑계, 같은 거짓말, 같은 패턴. 성민이라는 사람도 알아요? 네, 들어봤어요. 그 사람도 같은 상황일 거예요. 우리는 서로의 경험담을 나누었어요. 놀라울 정도로 비슷했어요. 수지는 각자에게 서로 다른 모습을 보여주면서 모두를 만족시키려 했던 거였죠. 그런데 이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재훈이 물어봤어요. 저는 이미 정리했어요. 더 이상은 못하겠더라고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신뢰가 깨진 관계는 회복하기 어렵죠. 마지막으로 재훈이 말했어요. 수진이도 나름대로는 고민이 많았을 거예요. 하지만 방법이 잘못됐죠. 맞는 말이었어요. 수진도 분명 괴로웠을 거예요. 여러 명을 동시에 만나면서 거짓말을 이어가는 게 쉽지 않았을 테니까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용서할 수 있는 일은 아니었어요. 사랑에는 신뢰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한 달 후 수진에게서 마지막 메시지가 왔어요. 오빠 정말 미안해요. 내가 잘못했어요. 오빠를 잃고 나서야 깨달았어요. 오빠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이었는지. 하지만 저는 답장하지 않았어요. 이미 끝난 일이었거든요. 지금 돌이켜보면 그때의 신호들이 너무 명확했어요. 늦어지는 귀가, 수상한 흔적들, 거짓말들. 모든 게 양다리의 증거였죠. 하지만 사랑에 빠져 있을 때는 보이지 않았어요. 아니, 보려고 하지 않았는지도 모르겠어요. 30대가 되어 겪은 이 일은 저에게 큰 교훈이 되었어요. 사랑은 맹목적이어서는 안 되고 신뢰 없는 관계는 지속될 수 없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이제는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고 있어요. 이번에는 정말 진실한 사랑을 찾고 싶어요. 서로를 속이지 않는 투명하고 건강한 관계 말이에요. 여러분도 연인에게서 이상한 신호가 감지된다면 외면하지 마세요. 의심스러운 일들이 계속 반복된다면 용기를 내서 진실을 확인해 보세요. 고통스럽겠지만 그게 서로를 위한 일이에요. 사랑은 아름답지만 거짓 위에 세워진 사랑은 결국 무너지게 되어 있거든요. 진실한 사랑을 위해서라도 정직함을 잃어서는 안 된다는 걸 꼭 기억하세요.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교훈이 되었기를, 그리고 더 이상 저와 같은 아픔을 겪는 사람이 없기를 바라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